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3월도 중순을 지나 4월을 바라보는데 때 아닌 한방눈이 쏟아지면서 계절은 다시 겨울로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대설주의보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고 당진에는 11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느닷없는 한겨울 날씨에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취소되고 계룡산 등 주요 등산로가 통제됐으며 일부 여객선은 발이 묶이는 등 요란스러운 풍경이 이어졌는데요. 꽃샘추위는 내일 절정을 보인 뒤 목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면서 주말부터는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속 10m의 강풍과 함께 거센 눈발이 몰아칩니다. 춘삼월 눈보라에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빨라졌고 체감온도도 영하 6도까지 내려가면서 패딩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눈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대비를 잘 못했고 원래 얇게 입었는데 패딩 입어서 좀 당황스러워.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오늘 하루 5에서 10cm 안팎의 눈이 내렸는데 당진 11.5, 서산 7.5, 천안 5.5, 대전 4.1cm를 기록했습니다. 오전 한때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태안과 보령을 제외한 충남 13개 시군과 대전 세종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오후 들어 눈발이 잦아들며 해제된 상태입니다. 춘분을 앞두고 내린 많은 눈에 하나와 삼성의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취소됐고 계룡산 국립공원 탐방로 22개 구간 중 18개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서해중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도 내리며 대천 여객터미널 3개 항로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3월 눈보라는 영하 40도에 이르는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를 통과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영하 40도 내외의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며 기상 저기압을 발달시키면서 충남권에 최대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며 춥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주말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모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의 막바지 세결집과 여론전, 여기에 선거를 둘러싼 자의적인 분석 등이 쏟아지면서 마지막까지 정치권의 갈등과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입니다. 광화문에서 8일간 단식 농성했던 민주당 박수현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더 미루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주 내 선고를 촉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분열의 위기 속에서 하루빨리 국민 통합으로 새로운 시대로 빨리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탄핵 심판을 선고하고 거리로 나서 삭발과 집회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계엄 이후 극심한 분열로 민생은 파탄이라며 조속한 선고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에선 선고가 밀릴 경우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겹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19일까지 임명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압박하는 것은 탄핵 인용 6명을 확보하지 못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것 보면 어쨌든 지금의 탄핵 심판, 평의 과정이 민주당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시도위원장이 모여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로 맞서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와 법조계에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점을 들어 20일이나 21일을 점치지만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선고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찬반 여론전과는 별개로
내심 피로감을 호소해 조속한 결론을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에서 TJB 이재곤입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학을 전제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에 대한 동결안을 발표한 이후 지역 의과대학도 이제는 유급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휴학생들의 복학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대학교 김정겸 총장은 서한문을 통해 의과대학의 학업은 사회적 책무와 직결된다며 오는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된다고 말했고, 건양대학교도 더는 휴학 승인이 불가능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을지대도 최근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호소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인피니티 풀과 복층 불펜 등 이색적인 요소로 팬들의 관심을 받는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어제 첫 번째 공식 경기가 열렸는데요. 새 구장이 생겼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교통과 안전 문제였는데 과연 이상은 없는지 현장 모습을 둘러봤습니다. 현장 리포트 김철진 기자입니다. 이곳은 시범 경기가 열리는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입니다. 아직 정규 시즌은 아니지만 경기장이 야구 팬들을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기도 한데요. 본격적인 시즌 개막에 앞서 경기장 안팎의 준비 상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전체 2만여 좌석 중 절반인 만석만 열리며 예매 시작 3분 만에 매진된 하나와 삼성의 시범 경기.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 팬들은 외야에 뚫린 철제 펜스에 붙어 경기를 관람했고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응원을 펼쳤습니다. 정원의 절반만 입장한 경기였지만 지상과 지하 주차장은 일찌감치 만석이 됐습니다. 오늘 몇 시부터 만차였어요? 10시부터 막힙니다. 기존 야구장 지하 주차장 상황도 마찬가지. 일찌감치 만차가 된 이 지하 주차장도 이렇게 이면 주차 등으로 통로가 좁아져 있었습니다. 팬들은 경기장 주차장 대신 인근 동네에 주차를 했고 주차 차량으로 더욱 좁아진 골목엔 팬들과 차들이 어지럽게 엉켰습니다. 여기 지금 2만 장으로 늘었잖아. 늘었으니까 더 난리지 이제. 골목골목 될 데가 없어. 경기장 내부에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장애인석의 경우 타구장과 달리 별도 손잡이 난간이 없고 일반 관객들이 섞여 있다 보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았을 때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받침이 없어서 좀 위험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바리게이트가 없어서 서로 다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난 뒤에도 문제입니다. 좁은 주차장 출구에 별도 안내도 없다 보니 많은 차량들이 뒤섞여 혼선을 빚었습니다. 야구장 주변 대중교통편도 넉넉하지 않아 팬들의 귀갓길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택시가 안 잡혀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탔어요. 뒤늦게 지자체가 야구장 가는 길 계획을 수립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2배 가까운 인파가 몰릴 오는 28일 홈 개막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나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스의 시범 경기가 눈으로 인해 취소되면서 하나가 시범 경기 5승 1무 2패로 전체 2위를 기록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는 시범 경기를 통해 새로운 외국인 투수 폰세와 와이스가 각각 2승씩 따냈으며 유현진과 엄상백, 문동주도 호투를 선보이며 올 시즌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나는 오는 20일 수원에서 KT 위즈와 원정 개막 2연전과 잠실에서 LG와 주중 3연전을 벌인 뒤 오는 28일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역사적인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대전의 한 전통시장 보수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와 발주처인 관할구청이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시장에는 공사에 지장을 주는 시설들이 너무 많다며 개선을 요구하자 구청 측에서는 오히려 업체 잘못이라며 강제 계약 해지까지 통보했습니다. 이런 일로 공사는 차일 피일 미뤄졌고 그 피해는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진 기자입니다. 눈이 내리는 대전 대덕구의 한 전통시장. 건물 천장 곳곳에 물방울이 맺히는 등 누수 흔적이 가득하고 시장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 밑둥은 녹슬어 색이 바랬습니다. 대전의 한 건설업체는 대덕구청과 계약을 맺고 지난해 6월부터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해 시장에 38개 기둥 도색과 천장 물바지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려 현장을 와보니 공사를 해야 하는 공간에 구청 측이 제공했던 설계 도면상에 나와 있지 않은 임시 가설물이나 기둥과 같은 지작물들이 너무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서류에 있는 내용과 현장이 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포장마차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물바지를 달 수 없는 환경이라든가. 애초에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를 맡겼다 판단해 발주처인 대덕구청에 수차례 설계를 변경해달란 이야기를 해봤지만 왜 미리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강제 해지와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상 회사 폐업하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6개월 영업정지면은. 이에 대해 대덕구청은 1년 가까이 보고서 등을 통해 업체와 소통해왔고 공사 기한도 연장해주는 등 업체 측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줬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업체 측이 지작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규 물바지 설치 공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해 계약을 강제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부당한 조치라 맞서는 가운데 정작 누수 방지를 위한 공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환경단체가 대전 오월드의 동물들이 같은 공간을 뱅뱅 돌거나 머리를 흔드는 정형 행동을 보인다며 동물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대전 오월드의 방사장이 생태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프레리 도그가 시멘트 바닥을 긁거나 아무르 표범이 원을 그리며 맴도는 등의 행동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9년까지 대전도시공사가 총 3,1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개선 사업으로 최신식 놀이시설과 워터파크를 만들기보단 동물 복지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기술 창업을 이끌 핵심 거점이 될 대전 스타트업파크 본부가 문을 열었는데요. 본부를 중심으로 궁동과 월평동까지 117개 창업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대전 창업 생태계의 핵심 기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422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한 대전 스타트업파크 본부. 경기도 판교에서 시작한 이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스타트업도 지난주 막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직원이 12명으로 늘면서 공간 확보가 큰 문제였는데 스타트업파크 본부 개소로 월 27만 원의 임대료만 내고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근 충남대와 카이스트 연구진과의 활발한 교류도 큰 혜택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개발 쪽을 좀 하다 보니까 카이스트나 충남대 이제 바이오 AI 융합 학과 같은 데에서 이제 그런 전문적인 바이오 지식을 가진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고. 본부 내 27개 창업 공간 중 현재 22곳이 입주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 공간과 실패한 스타트업의 제도전 혁신 캠퍼스도 조성됐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직접 촬영해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제작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투자금융 등 투자기관의 입주도 늘려 창업 기업과의 연결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쭉쭉 성장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서 대전 경제를 키우고 나아가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를 포함해 월평동 등 대전에 연내 117개의 창업 공간을 마련할 예정. 전문가들은 대전의 강점인 과학기술 기반 자원을 더 부각시키고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각각의 높은 역량을 보유한 자원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 융합시키고 시너지를 발현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전 스타트업파크 본부가 창업 기업의 지속 성장과 세계 시장 진출을 이끄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남대학교가 의과대학 소속의 5개 학문 중심 연구소를 통합한 의학연구원을 출범했습니다. 의학연구원은 의학연구소와 암연구소, 뇌과학연구소 등 의생명과학 분야 5개 중심 연구소를 통합한 곳으로 164명의 전문 연구진들이 집단 연구와 다학제 간 융합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남대 측은 국책 연구 과제와 민간 연구비 유치로 연구 지속성을 확보해 난치암과 정밀의학 연구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보문산 권역을 대전 대표 산림복지 휴양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1월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국유림 사용 허가를 확보해 지난 14일 부지 조성을 위한 조경 토목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총 사업비 797억 7천만 원을 투입해 푸른의 자연휴양림을 1단계 목달지구와 2단계 구안지구로 나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는 모두 67명으로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2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종별로는 오토바이 53명, 자전거 13명, 개인형 이동장치 1명으로 50명이 사망한 승용차 사고나 31명이 사망한 화물차보다 높았으며 프레임이나 안전띠 등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고 심각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안전모 등 안전장치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